사람들은 부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운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이란 바람 같은 것이고 잡으려 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본 부자들은 바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스스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게 5가지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실하지만 제자리인 사람, 능력은 있으나 늘 부족한 사람,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시작했지만 훗날 거대한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답은 습관이 아니라 판단과 실행의 질서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는 생각이 아니라 방향이고 방향은 매일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단지 이 5가지를 꾸준히 지켰느냐의 문제입니다. 판단, 시간, 신뢰, 위험, 그리고 배움. 이 5가지는 부의 언어이자 인생의 근육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그 물음에는 대개 빠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일의 양보다 순서를 압니다. 그들은 언제 움직일지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판단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자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쉬는 날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시작할 날을 잡습니다. 남들이 끝이라 말할 때 그들은 다시 첫걸음을 준비합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돈은 빠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갑니다. 내가 본 부자들은 일찍부터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빠르다. 그들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새벽의 공기 속에 결심을 세우고 하루의 첫 순간을 먼저 점유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쌓은 1시간이 결국 남들이 깨어있는 10시간을 이깁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회의 시간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없다. 그는 늘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같은 시각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회사는 지역의 가장 큰 공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전략도 화려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단 하나,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건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의 세계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먼저 신뢰를 다룹니다. 거래보다 관계를, 계산보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번 약속한 일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킵니다. 그 신뢰가 결국 돈보다 크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현장에서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납기 일을 하루 넘기면 수억 원의 손해가 나는 공사였습니다. 날씨가 악화돼 현장에선 모두 포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이 움직였고 그날 밤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 회사는 그 일을 계기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부자들은 또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위험이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 대답이 예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기 그들은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위험은 언제나 기회와 함께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견딘 사람만이 성공을 오래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배움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책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책은 참고서일 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사람은 한 줄의 이론보다 단단합니다. 부자들은 실수를 기록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적어두고 그 실패에서 길을 찾습니다. 배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복습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비싼 배움인데도 말이지요. 배움의 깊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작고 단단한 반복에 있습니다. 판단은 빠르고 시간은 아끼며 신뢰를 지키고 위험을 받아들이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 5가지 행동이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태도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줬지 않았습니다. 돈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에서 자란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하루를 유심히 보면 그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들은 늘 빠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맡길 줄 아는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머뭇거리기보다 실수를 택하고 실수보다 멈춤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 생긴 항만 공사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설계도에 없던 집안 균열이 발견됐고 모든 인원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공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주영은 한참을 지켜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신호였습니다. 모두가 다시 삽을 들었고 밤새 집안을 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길을 엽니다. 부자는 시간을 쪼개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분할하지 않고 몰입합니다. 하루 중 어느 한 시간이라도 완전히 자신을 던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이 10시간을 대신합니다. 정주영이 평소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켜도 사람마다 하루의 길이는 다르다. 남들이 5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는 5시에 이미 일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를 선점하는 습관은 결국 인생을 선점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법은 단순합니다. 1시간 일찍, 한 걸음 먼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쌓이면 경쟁자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남들은 시간을 관리하려 하지만 그는 시간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그를 밀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시간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말보다 느리고 숫자보다 무겁습니다. 부자들은 신뢰를 쌓기 위해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단 한 번 깨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협력업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납품이 지연돼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약을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종이로 하지만 신뢰는 얼굴로 한다. 결국 그는 그 회사를 살렸고 그 회사는 훗날 현대그룹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으로 남은 관계는 이익이 끝나면 끝나지만 신뢰로 남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신뢰를 쌓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늘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압니다. 그 손해가 미래의 복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단기 이익을 놓치더라도 신용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 신용이 언젠가 거대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큰 일을 이루진 못합니다. 세상은 안전한 선택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이 사우디 건설을 시작할 때 그 계약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래뿐인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의 기술로 도시를 짓겠다고 하니 그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안 한다는 건 아직 주인이 없다는 뜻이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움직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의 기술은 중동의 모래 위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한 배짱이 아닙니다. 실패를 감당할 마음의 체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자들은 위험을 미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그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넘어질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배움의 자세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늙어서도 배우고 성공한 뒤에도 배우고 심지어 실패 중에도 배웁니다. 그들은 배워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며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운다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는 처음엔 건축도 배도 자동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공장 냄새를 맡고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배운 것은 절대 잊히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배움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실패에게서 배웁니다. 책에선 방법을 찾지만 현장에선 본질을 찾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 이해가 곧 통찰이 되고 통찰이 결국 돈을 부릅니다. 이 5가지 행동이 부자의 길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모두가 실천할 수 있지만 거의 아무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머뭇거림에 막히고 시간은 핑계에 막히며
신뢰는 손해에 막히고 위험은 두려움에 막히고 배움은 자만에 막힙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 막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보다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보다 오래 걸었고 남보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끈질김이 운을 만들고 운이 다시 기회를 불러옵니다. 가난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는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지 않게 반복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을 미루지 말고, 신뢰를 가볍게 보지 말고, 위험을 피하지 말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 5가지는 어느 시대에도 통합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은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의 품격을 시험합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판단은 흔들리고, 시간의 감각은 흐려지고, 신뢰는 계산에 휘둘리고, 위험은 피하게 되며, 배움은 멈춥니다. 그 5가지가 무너지면 부자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고, 그 방향을 잡는 건 언제나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 돈을 다루는 법은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돈이 생겨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성의를 다했고 약속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한 번 얻은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돈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사업가가 큰 돈을 벌고는 사람을 잃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쉬웠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안 결국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자신이 흔들리면 돈은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나는 돈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돈은 냄새를 압니다. 믿음의 냄새, 정직의 냄새, 그리고 책임의 냄새를. 그 냄새가 사라지면 돈은 떠납니다. 가난할 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사람이 단단하면 돈은 언젠가 따라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될 기회를 만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회를 위험으로 봅니다. 불안하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확실함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늙습니다. 부자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확실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돈은 속도를 좋아합니다. 느리게 움직이면 흩어지고 빠르게만 움직이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느려도 도착합니다. 그 방향을 잡는 기준이 바로 철학입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철학이 없는 부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철학은 나침반이고 돈은 배입니다. 배는 철학이 없으면 표류하고 철학이 있으면 폭풍도 건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세우는 일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언제나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부자는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가둡니다. 계산이 앞서면 마음이 뒤로 밀립니다. 마음이 빠진 계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계산보다 감각을 믿었습니다. 그 감각은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책으로 배운 논리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만 몸으로 배운 감각은 위기 앞에서도 서 있습니다. 부자는 결국 판단의 감각으로 삽니다. 그 감각은 반복된 실행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감각을 단련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결코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부딪히는 사람에게 세상은 언젠가 길을 내줍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 더 견뎠습니다. 버텨야 할 때 버티고 포기해야 할 때 한 걸음 더 갔습니다. 그 한 걸음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세상은 결국 지치지 않는 사람에게 진다는 걸 나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돈은 결과일 뿐입니다. 돈을 향해 달리면 결국 그 돈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일을 향해 달리면 돈은 언젠가 그 일을 따라옵니다. 돈보다 일을 믿고 일보다 사람을 믿는 것, 그게 내가 배운 부의 공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돈보다 커지면 돈은 도망갑니다. 돈은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확신과 책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은 결국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갑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돈은 붙잡히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돈은 흩어집니다. 나는 그걸 현장에서, 위기 속에서, 그리고 사람 속에서 배웠습니다.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 마음은 단순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일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돈은 머뭅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결국 돈이 따르는 건 능력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키운 철학으로 세상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만든 기준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부는 결국 마음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시험하는 것.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만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돈보다 마음이, 운보다 습관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